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내일이 금통위입니다. 특히나 이번 금통위는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내용들 보시죠. 현재까지 채권 전문가들 10명 가운데 6명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이런 의견이 조금씩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였다는 건데요. 1월 말,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였지만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금리 인하론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인즉슨 1월과 달라진 점, 이번 2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첫 번째 금통위라는 이유 때문이고요. 또 그 동안에 중국 쪽에서도 금리를 인하했고 또 여러 국가 내에서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와 관련된 증권사 레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금통위의 결정,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관전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의 시각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회영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입니다. 네, 증권가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겠지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어떤 하이스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금통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 2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하를 전망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근거를 알아볼까요? 일단 그 근거로는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좀 경제 지표상으로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출 증가율, 20일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는 상승률이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지난해 설 연휴 같은 경우 2월에 있었고 올해는 1월에 있어서 조합일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일수 따져서 일평균으로 봤을 때는 사실 수출이 모두 감소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제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개선세에서 급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기준선 100을 하회하면서 이제 낙관에서 비관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비비라든지 추경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대응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유는 G10 재무부 장관이랑 중앙은행 총재들이 회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는 코로나19에 관한 이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적으로 공조를 하겠다라고 방침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글로벌 중앙은행이라든지 이제 정부 재정 지출에서 이제 확대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은행도 이러한 흐름을 맞춰가지 않을까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예상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하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2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사실 인하의 효과가 그 효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을 기획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폴리시 믹스 차원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낮게 가져가는 것은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통화정책 관련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잖아요. 향후에 만약에 인하하게 된다면 1%로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아직은 2월밖에 안 돼가지고 연초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한국뿐 아니고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만약에 심화될 경우에는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이제 1%를 깨고 0%대로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방향성도 남아 있어서 좀 우려가 남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뭐 내금리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투심 측면에서 조금 나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올 건데 지난 20일에도 정부가 뭐 수원, 안양 같은 그런 5곳을 조정 대상으로 다시 추가 지정을 했잖아요. 이래 또 부동산 관련 대책의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는 나올 거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는 이러한 추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은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나온 S&P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이제 1%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1%대로. 이렇듯 이제 코로나 쇼크 영향이 점점 가시화되거나 그 확산 조심이 심해진다면은 물론 한국 이제 경기도 좋게 볼 수는 없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 4분기 GDP를 보시면은 사실 민간 기여도보다 정부 기여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분기 때 정부가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했던 거라 가지고 내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 19가 점점 심해지거나 확산이 더 많이 될 경우에는 상반기에 정부에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코로나 확산이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 역시 부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뭐 그렇다 할 재정 지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기 개선을 바탕으로 상정했던 지난 11월에 성장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경제 성장률 조금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올해 이 금리를 한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는 레포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만약에 2월 금통위에서 내린다면 향후에 올해 2020년에 이 금리 정책 방향은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실효하한 금리 수준이 0.75%에서 1%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1.25%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2번 정도 내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일 2월 금통위에서 한 번 내리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한 번 정도 이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국내 경기가 많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 흐름에 발맞추는 정책을 함께 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0%대 금리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4월에 1분기 GDP가 나올 텐데 이 GDP가 정말 많이 깨지거나 예상보다도 낮게 나올 경우에는 추가 인하도 이제 5월 정도에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의 의견이기는 하지만은 종합해보면은 이번에 내릴 것 같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내릴 것 같고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수정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으로 봤을 때는 한 차례 더 이 인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토마토 투자증권의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 신기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지금 시나리오잖아요. 동결 아니면 인하. 조금 전에 인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쭉 해봤으니까 만약의 경우 뭐 동결을 할 때는 어떤 논거가 있는지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 동결 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좀 알아볼까요?
예, 동결 쪽에는요, 일단 동결자가 하는 부분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2월 달에 조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여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상당히 좀 약화된다.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하를 안 하더라도 대신 이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시장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고 또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에 이제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를 방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더 강하게 내놨는데 그런 데 대한 물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책이 쓸모 없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어서 그런 데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또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했던 발언 중에 이번에 코로나19가 국내 경기나 수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또 동결이 될 거라는 이제 입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결될 거라는 입장을 가진 쪽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게 2월 달은 아니고 추경이라든가 정부 정책이 나오는 걸 보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를 살피면서 4월 달 정도에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도 이번에는 동결적으로 조금 기울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 쪽에서 실질적인 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 금리에 대한 인하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조금 전에 연구원도 이야기했다시피 G20이라든지 재무장관들이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에 경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주변국들의 이런 동향이 또 하는 금통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중국을 보면은 인민은행이 지난 17일 날 굉장히 좀 급하게 대책을 바로 내놨었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추가 대책으로 20일 날은 대출 우대 금리를 0.1%포인트 인하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추가로 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또 했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금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험료라든가 의료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 동안에는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증시는 사실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방어력이 강하고 오히려 정말 강하다 싶을 정도까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이 중국 증시인데요. 이런 경기 부양책 기대로 지금 현재는 춘절 연휴 이전 수준까지 이미 회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하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펀드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2월 달에는 몰렸습니다. 보시면은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까지 계속해가지고 자금이 계속 빠지고 있던 중에 2월 달에 보게 되면 155억 이상이 오히려 매수로 지금 설정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중국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중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일종의 이제 금융시장에 보면은 수익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좀 있지만 하지만 또 중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 정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이제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방어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전염병이 좀 돌았을 때 그때 한은은 어떤 태도를 취했었나요? 예, 예전에 이제 그 사스 때하고 메르스 때를 보면은요, 사스는 2003년도죠. 4월 달에 첫 사스 환자가 이제 보고가 됐는데 바로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4.25에서 4.0%로 0.25% 내렸고요. 2015년도에 이제 메르스가 있었죠. 그때 5월 달에 첫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
바로 다음 달에 6월 달에 1.75%에서 1.50%로 또 이제 금리를 내린 예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는 내렸었다. 그러면 2주에 한은 총재 기자회견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과연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 경기 위축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중요할 거고요. 그에 못지않게 이제 발언의 어떤 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의 심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고, 만약 이제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은 인하를 일단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은 뭐냐면 그러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가에 또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됐다. 그럴 때는 얼마나 완화 스탠스가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4월이나 그쯤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10시 안팎으로 변동성이 좀 있겠네요. 투자 전략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 이런 이제 스탠스는 뭐 하든 안 하든 이번에 어쨌든 양적 완화와 관련된 스탠스는 유지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원달러 환율을 하방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200원대에서 장기간 좀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 수급에는 분명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온다면 지수 탄력은 좀 떨어질 거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기간 좀 기간 조정은 뭐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오늘도 이제 보면은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요. 오히려 이제 큰 돈이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 좀 높은 중소형 성장주나 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테마주들도 좀 움직이지만 그 모멘텀주와 관련된 선별적인 어떤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수익의 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